전 대표님한테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네, 대표님은 그 호주에서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도 네, 한국에서도 하시다가 유산화해서 이제 그 코드가 없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교육 사업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그 코드가 없어졌을 때 그 다른 이제 네트워크 회사에서 그룹을 형성해서 그 안에서 이제 교육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교육 사업은 항상 끊임없이 교육 활동을 통해서 매출을 일으켜야 되고 계속 그래야 되는데 네, 이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네트워크에서 소위 말하는 그 권리 소득이라는 게 네, 발생을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룹이 커지고 하면은 일을 안 해도 이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그런 또 장점이 있잖아요. 맞아요. 나중에 이제 예, 봤을 때.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을 포기하고 굳이 이제 이 전체적으로 그 교육에만 좀 집중하는 이런 쪽을 선택했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교육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저희나 이제 대표님이 PCM 안에서 이제 강하게 하는 게 푸시잖아요. 네, 네, 행동하게 하고 푸시 이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 푸시를 하다 보면은 상대방을 이제 좀 감정을 이렇게 좀 억압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상대방들이 교육생들이 이제 안 한다거나 뭐 뒤에 나가고 나서 뒤에서 이제 딴소리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 말고 직접적으로 대놓고 막 이제 대표님한테 안 좋은 소리를 일대일로 붙어서 그런 하는 경우들 많거든요. 제가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되게 친한 척 하면서 되게 상하 관계로 잘 지냈는데 어느 순간에 진짜 이 사람 진짜 보지도 않을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덤비면서 싸우다가 아예 서로 이제 끝내는 그런 경우들을 몇 번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푸시를 계속하고 하면 이런 리스크가 존재할 텐데 그런 네, 것들은 맞아요. 어떻게 극복을 하려고 해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궁금했습니다. 네, 오케이. 저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답변 드린다면, 저는 일단,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 자체도 교육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 회사의 제품을 이제 유통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직급 체제로 들어가서 결국 그 안에 현금 흐름을 우리가 수익을 나눠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구조가 저는 뭐 어떤 사람은 권리 소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도 현금 흐름의 한 일부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부정한다기보다는요. 저는 그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고, 시간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심지어 돈도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네트워크에 돈을 쓰는 부분들은 없지만, 소소하게 그래도 뭐 정말 제대로 하려면 그래도 뭐 여러모로 이제 비용이 뭐 많이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기본적으로 세미나도 다니고 뭐 이것저것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컨벤션도 있고 네네.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라서 그렇게 다니는 건 아니지만 비용이라고 해봤자 뭐 사무실 내고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뭐 요즘에 다 재택근무고 해서 그럴 필요도 없어요. 사실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 시간 투자, 에너지 투자죠. 네, 근데 저는 그 에너지 투자를 해서 그 현금 흐름을 만들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 그런 한 회사에 가입을 해서 회사의 독립 디스트리뷰터 ABO, IBO가 돼서 그 한 팀을 이끌기 위해서 그 제품을 홍보하고 회사를 홍보하고 이 일을 저는 한 번 해봤던 경험으로 인해서 좀 뭐라고 하지 다시 해라고 하면 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누구랑 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앞에 서두가 길었는데 그냥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누구랑 함께 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랑 하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그 누구가 제 입장에서 이제 너무 기준이 높아진 거예요. 아, 그러면 제 입장에서 내가 누구랑 함께 한다는 건 지금 회사별로 내가 검토를 했을 때 아메이 뭐 뉴스키 뭐 허벌라이프 뭐 유사나 뭐 무슨 회사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네. 내가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누구를 선택하고 그 회사를 선택하고 맞는 제품, 맞는 사람, 맞는 아이템, 맞는 타이밍 이런 적절한 이런 모든 것들 다 고려해서 선택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사람인데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떠한 제대로 된 그런 어떤 나를 울릴 수 있고 나를 영감을 줄 수 있는 그 리더가 사실 정말 찾아보면 정말 찾을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 밑에 들어가서 제가 그 가지고 있는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펼쳐서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플러스 되는 것보다 저한테는 오히려 저항력이 되고 심지어 정치 싸움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왜냐하면 기득권들이 제가 말을 던지는 내용들이 직설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 사람들 되게 민감해한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저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를 경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트워크를 그 사람들이 배웠던 환경이 한국에서만 배웠기 때문에 저를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 상황에서 누군가 협력을 하면 협력 관계에 있어서 진짜 좀 재밌게 일을 할 수 있는 협력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만한 능력치가 되신 분들이 생각보다 없어요. 예. 그러면 이게 현금 흐름 돈을 벌더라도 누구랑 얼마나 재밌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누구랑 얼마나 재밌게 버는 사람이 실제로 제가 어느 정도 이게 우리가 협력을 해서 뭔가 이런 비전을 추구하면 그 비전을 만들고 그 비전을 쫓아서 뭔가 이걸 이뤄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힘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 사업을 통해서 굳이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굳이 사람을 도와주기보다는 전반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어, 오히려 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왜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한 사람들이 저를 찾고 보험하신 분들이 저를 찾고 타 영업하신 분들 저기 뭐 자영업하신 분들이 저를 찾는 이유가 제가 뭔가 특별해서 저를 찾는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이득이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실제로 변화를 주니까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역으로 그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고 이득을 주면 그 사람이 지금 유튜브라든가 어딘가 알려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네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되는 가운데 그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국한돼서 그냥 일을 하는 것보다 아웃사이더, 인사이더가 둘 다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트워크만 아는 사람은 네트워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좀 이렇게 오픈되어 있고 대중화가 돼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네트워크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네트워크 하신 분들이 좀 답답하신 직급자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무리에 들어가서 실제로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랑 협력할 수 있는 능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전통 때문에 그런 어떤 그 통념 그런 뭐라고 해요 그거 그런 어떤 개념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떤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이게 변화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외부에서 네트워크 하신 분들에게 실제로 네트워크를 재해석시키고 예, 한 명 한 명 제대로 이끌어서 소수에 좀 집중해서 좀 더 예, 이렇게 키우는 쪽으로 지금 제 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 푸시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네네. 네.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방금도 얘기했듯이 저를 감당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이유는 어,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얼마나 집착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하나의 운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23살 때부터 지금까지 자산가들 거의 집착 수준으로 그 사람 언어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할 정도로 그렇게 왔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제 뇌구조가 일반인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인하고 다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생각지 못한 생각들을 초월한 생각들을 많이 갖다 놓고 시행하고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를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은 느낌이 뭔지 알아요? 저를 어떤 사람이 외계인 같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 나이에 그런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냥
뭐 어디에 집중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이 어디에 집중했냐에 따라서 그렇게 변한다고 생각해요. 외계인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예, 어디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근데 4차원 완전 뭐 이상한 사람 그런 사람보다는 그냥 혁신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변종인이 된 거죠. 예, 평범을 넘어서려고 아동바동 막 정말 노력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 제 교육이 가장 지금 추진력이 있고 나름 이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얘기한 그대로의 푸시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푸시를 하다 보면 사람들하고 감정적으로 치우치고 감정적으로 싸울 수도 있는데요. 근데 감정적으로 싸울 때 우리 보통 보면 상대방도 상대방 의견이 있고 나도 내 의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견 충돌 때문에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상대방이 의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의견을 내서 건드릴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푸시 변동성이라 표현하잖아요. 근데 네네. 상대방을 건드리면 그 건드림 때문에 그걸 자극받고 그걸 영감받아서 실제로 내가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건드림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원래 뭐라고 하죠? 좀, 어, 그러니까 푸시를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제대로 이 진정성을 못 알아보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약간 진정성을 알아보더라도 그 사람이 이미 꿈을 저 깊은 내면의 꿈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자기를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저한테 푸시를 받아서 내가 한 번도 이런 걸 시도 못했던 거를 하다 보면 나를 재해석하게 되고 내 자신에 대한 가능성을 다시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푸시를 제가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교육을 우리가 보통 한국 정서상 교육하면 강사진이 그냥 강의를 하고 몇 주 코스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뭐 블로그에 대한 강의라면 블로그의 강의를 하고 끝나요. 예. 유튜브 하면 유튜브 강의를 하고 끝나요. 예. 근데 저는 뭐가 끝인지를 제대로 나는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끝은 뭐냐면 강의로 끝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끝은 변화의 끝이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내 교육에 돈 주고 들어왔으면 저는 알고 있는 지식을 표현해서 개떡처럼 말해도 뭐 무슨 뭐 찰떡처럼 알아듣게 나는 이런 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밖에 없게끔 그 사람 머릿속에 이걸 집어넣을 수밖에 없게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그 표현이 안 되면 푸시를 하죠. 근데 그 푸시가 지금까지 돌이켜 보니까 제일 좋은 푸시는 결국에는 제일 좋은 교육은 결국 푸시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교육을 받다 보면 왜 살아야 되고 왜 이걸 해야 되고 왜 이 사람이 돼야 되고 왜 이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왜에 대한 사람들이 판타지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가 엄청 크다고 해서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저도 지금까지 11년 동안 이게 교육 현장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코칭하고 이런 과정 속에 제가 돌이켜 보면 왜를 내 경험 속에서 오히려 왜가 추가되면서 배우는 거지 내가 처음부터 경험하지 않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왜라고 하는 그 왜는 그냥 추상적인 왜 개념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기다 플러스 이제 how를 또 사람들이 가르쳐요. 책도 그렇고 강사진도 그렇고 이 어떻게 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데 방법이라고 하는 건 행위를 하기 위해서 뭔가 동력이 있어야 되고 동기부여야 되고 지속하는 데 있어서 뭔가 끈기도 필요하거든요, 사실. 근데 how를 가르쳐 주면 그 how를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다이어트 어떻게 해? 운동해야 돼. 그리고 탄수화물, 그 단백질, 뭐 비타민 제대로 고루고루 먹어야 돼. 이런 거 다 알거든요, 사람들이. 그리고 뭐 어쨌든 뭐 여러모로 그 저기 다이어트 하기 위한 방법론들 되게 많은데 근데 왜 사람들은 살을 계속 빠지지 못하고 왜 그럴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 교육을 계속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하는 과정에 why보다 how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push더라고요. 예. 그래서 수영하려면 사실 물 안에 들어가서 물도 먹어보고 해봐야 되거든요. 개발 수영도 해봐야 되거든요. 뭐든지. 근데 대부분 보면 그냥 수영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론이 무엇이고 들어가서 숨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배운다고 해서 그러니까 현장에 안 나가보고 현장 경험을 안 해보고 클로징 안 해보고 하면 결국 그건 그냥 말 그대로 강의에서 렉처에서 끝나는 거죠. 예,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 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푸시에 대한 부분들이 강력하게 그냥 믿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예, 그렇게 제가 지금 표현하는 거고요. 그냥 뭐 이걸 극복한다는 표현보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옳은 일이고 맞는 일인 것 같고 그리고 다들 이런 교육자들이 이걸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총대를 저한테 맞더라도 변화되는 사람이 그 안에 있으면 저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를 좀 그렇게 이상하게 봤다가 나중에는 결국 제 진심을 알아보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도 알거든요. 어떤 사람 실제 환불해줘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그렇게까지 개입을 하냐를 보면 결국에는 알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그 변화인데 그 변화를 원하면 현실을 터득하고 이 푸시를 받아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그걸 못 이겨내면 어디 가서나 똑같거든요, 사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질문이 이제 더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질문 시스템에 관한 그런 질문인데 저희가 이제 뭐 기업을 보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을 보나 이렇게 어떤 제품을 팔 때 항상 그 기업의 그 제품 파는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저희 이제 네트워크 시장에 이런 그런 회사들의 시스템을 보면은 항상 거의 동일하게 동기부여 교육이나 제품 교육이나 그리고 아니면은 그 보상 관련 수익들 아니면은 체험 사례 이렇게 이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이 네트워크 사조 안에 있는 그 네트워크 시장의 회사들이 어떻게 일률적으로 이런 시스템 구조에 안에 들어간 내용들이나 카테고리들이 이렇게 거의 유사하고 동일할 수 있는지 이게 참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네. 과연 이 시스템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회 변화에 맞춰가지 못한다면 지속 불가능하다면 이 시스템을 어떻게 좀 변화시키고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요즘 이제 네. 많이 들었어요. 근데 고객들은 항상 고객들 뭐 요즘 이제 정보통신 시대라서 그 정보나 아니면은 지식 측면 면에서 고객들이 훨씬 이제 똑똑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 뭐 정치인들보다도 오히려 민간 영역의 고객들이나 소비자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훨씬 더 이제 지적 수준이 훨씬 높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그런데 앞으로 이제 그런 고객들의 수준 높아질 텐데 이 시스템 안에서 그거를 담보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결국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네. 이 지속 불가능하다면 변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변해야 될지 어떤 걸 우선순위로 놓고 변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대표님의 그런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기 스티브 잡스가 잘하는 그 전략이 뭐냐면 쓰레기를 버리고 오직 그 정말 유용하고 정말 오직 딱 한 가지가 정말 많은 사람들 이 제품을 무조건 사랑하겠다 이런 것들 남기고 다 버리라고 하는 그 전략이 있거든요. 저는 그 전략에 되게 동의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가지고 사실 뭔가 효율적으로 나오면 좋겠지만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소비자들이 너무 변질돼 있고 너무 많이 이렇게 똑똑해지고 있는 과정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스템은 예전에 아메이 시대에 들어왔을 때 그 시스템에서 그렇게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네트워크 리더들이 자기가 돈을 벌었는데 그 번 돈을 가지고 그만큼 시스템 개발에 재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 개발에 재투자를 하면 나름 통찰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 개인이 사실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휴대폰 시장도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비전을 가지고 계속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면, 그걸 계속 고집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휴대폰을, 오늘날 이렇게 멋진 휴대폰을 쓸 수가 없어요. 이런 멋진 스마트폰을. 거기 동의하시잖아요. 예. 네네. 근데 네트워크 시스템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무 이렇게 저차원적인 시스템으로 돌렸다면, 이제는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어졌는데 아직도 그런 저차원적인 거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5조 시장에서 10조, 20조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못 올라가고 있는 이유 또한 거기서 거기 딱, 근데 딱 그만큼 시장의 사람들이 쉽게 뭐라고 하지, 좀 거기에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5조만큼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조만큼 좀 덜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네트워크면 네트워크 하나의 시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되는 게 네트워크가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뀔까를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우선순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 첫 번째, 과연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게 뭐냐를 보면, 다들 사실 처음에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제품이 좋은 건 네. 그냥 슈퍼에서 사 먹고, 아니면 그 네이버에서도 요즘 다 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사 먹으면 되는데 왜 굳이 그 세미나 다니고, 왜 그렇게 자기 개발 들어가고, 왜 그렇게 시스템에 참석하냐 보면 결국 돈이거든요. 그러면 돈을 버는데 그 돈을 버는 우선순위가, 사실 경제 경영을 이해를 하고 내가 적어도 수입, 지출, 자산, 부채 중에서 수입을 벌려면 수입에서 내가 마케팅하고 세일즈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경제를 경영할 줄 알아야, 나를 경영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실제 네트워크 안에서 배우기에는 지금 너무 후졌다는 거죠. 예, 시스템이. 그러면 이 후진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까를 보면 개선할 방법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그 무리에서는 거기에서 개선하겠다고 외쳐도 그냥 아마 그냥 다들 싫어할걸요. 예, 제가 그래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개선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혼자 따로 놀면 돼요. 따로 노는데 어떻게 노냐? 내가 이 제품을 좋아하고 이 회사의 경영 철학이 마음에 들면 그냥 내가 이 제품을 내가 혼자 이렇게도 유통해보고 저렇게도 유통해보고, 내가 혼자 스타트업을 했다고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튜브도 하나의 광고 플랫폼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서비스를 추가해서 내가 제품을 나로부터 제품을 먹는 사람은 이런저런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독서 모임 같은 것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영업자 입장에서 광고를 더 하려고 하면 광고에 대한 뭔가 내가 나름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아니면 김남자 PD님 같은 경우는 IT잖아요. 그러니까 IT 네네.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면 그냥 IT에 대한 어떤 강의들을 만들어 놓고, 그런 어떤 고객들이 이 엔젝타 제품을 먹는 고객들에게, 자영업자들에게 그 IT 만들어놓은 강의를 뭐 무료로 로그인 시켜가지고 듣게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자영업자들 어떻게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이런 어 재무제성표를 개선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공짜로 이렇게 오픈해 줄 수도 있고, PDF 같은 걸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파워를 늘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전체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바뀌면 된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바뀌냐를 보면 결국에는 다 내려놓고 그런 쓰잘데기 없는 걸 다 신경 끄고, 그냥 엔젝타면 엔젝타와 엔젝타 안에 그런 어떤 커피면 커피, 그리고 거기에 뭐 디톡스 제품 디톡스, 어쨌든 그런 것들을 내가 따로 유통해서 마진을 만들고, 최소한 비용과 이런 어떤 최대의 어떤 매출치로, 그리고 또 고객들 만족도를 내 수준에 맞게끔 그거를 요즘엔 또 인터넷으로 다 하잖아요. 줌으로. 줌으로 네네. 내가 직접 강의도 해보고. 저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의사결정을 다 나한테 있거든요. 내가 잘못하면 내가 다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작게 갔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작은 커뮤니티에 속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쉽게 토론해서 내가 만들 수 있거든요. 방향성을 딱 정해가지고. 근데 큰 커뮤니티에 큰 그룹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뭔가 사람들이 거기에 소문이 돌고 뭔가 그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 이상하면 그 이상한 걸 좋게 바라봐주는 커뮤니티가 거의 없어요. 큰 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서 개인파로 늘리고 그리고 네트워크 다시 얘기하지만 네트워크에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소소하게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창의력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 때문에 내가 다른 걸 할 때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 저는 그래서 좀 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처음에 이제 엔젝타 시작할 때 그 아는 사람이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네, 유튜브 보면은 큰 그룹들이나 몇 개 그룹이 나오고 또 네, 여기 예전에 그 저기 PCM 그 동영상에서도 엔젝타 그 직급자 나오고 하는데 왠지 이렇게 그 속에 이렇게 그 밑으로 들어가면은 제가 제 스스로 뭔가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간섭 많이 받을 것 네, 같고 좀 그런 게 좀 싫어가지고 저도 가장 간섭이 덜하고 가장 좀 잘 알려지지 않고 그런 데서 혼자 독자적으로 한번 이거든 저거든 한번 해보고 싶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그렇게 맞아요. 엔젝타를 시작하게 됐어요. 이게 나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런 것도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혼자 어려운 길을 혼자 개척해서 가야 맞아요.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고독감과 외로움이라고 맞아요.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막 드는 생각이 아,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 명만 옆에 있었으면 진짜 저가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긴 해요. 그래도 이걸 이제 극복하고 나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 지금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김남자 PD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외롭고 고독하고 하는 부분들.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런 외롭고 고독한 게 어려워가지고 내가 뭔가 포기할 것 같으면 창업해서는 안 되고 사업해서는 안 돼요. 그냥 직장 생활하고 그냥 거기에 안주해서 살아야 돼요. 왜냐면 맞아요. 사업하고 창업하고 리더들은 모두 다 그걸 겪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요, 그거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막 같이 우하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시간이 쭉쭉 가는데 내 능력치는 하나도 안 올라가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큰 그룹에 무리져서 다니는 것보다 그냥 마음적으로 느낌적으로 좋은 것보다 그 느낌적으로 좋은 거는 혼자 영화나 보고 혼자 그냥 좀 즐기세요 그냥 그걸 굳이 그런 사람하고 그렇게 다닐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개인이 혼자서 진짜 일하고 싶으면 진짜 공급자가 되고 돈 벌고 싶으면 지금 김남재 PD님이 겪고 있는 그 고통과 그 고독함을 겪어야 돼. 근데 혼자 겪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왜냐면 네. 외부적으로 경제 경영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책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적인 인문학 책들도 있고 철학적인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나오는 자산가들이 나온 책들이 되게 많다 보면 그걸 딱 배우는 순간 사실 내가 나중에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는 관점과 시야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네트워크를 좀 어렵게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왜냐면 쉽게 하려고 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배우고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시간만 나오고. 차라리 어렵게 한다는 다른 사람 다 쉽게 하려고 하는데 차라리 어렵게 한다는 개념으로 갔을 때 기존 그런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가 진짜 오직 나의 창의력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창출하고 만드는 거 나는 그게 굉장히 좀 와닿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어떤 사람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안 하겠지만 어, 저는 좀 그렇게 일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냥 대가 지불을 안 하고 그냥 로또에 당첨되고 누군가 내 밑에 들어와 봐라 시스템에 초대해가지고 뭔가 언젠가 되겠지. 저는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그 뭐 엔젝트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해서 직급을 가더라도 그런 사람 직급을 갔기 때문에 하부에 있는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네. 어렵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말이 참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다 어렵잖아요. 요즘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 그만한 가치가 있냐, 그만큼 뭐 그런 거 뽑아낼 것들이 있냐를 보면 사실 우리가 우리 머리로 다 예측하고 계산 두드려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 다 잘못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지금까지 쭉 왔을 때 저는 이렇게 제 길이 어려웠으면 전 처음부터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저는 좀 다른 어떤 기준과 다른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그런 저항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뚫어가고 이렇게 사람들을 상대를 하는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점점 이렇게 가면 갈수록. 네, 어쨌든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이러모로 많이 배워요, 저도.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뭐 오늘 좀 시간이 길었는데 지금 피디님하고 소통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네요. 남자들끼리 하면 좀 지루한가? 네. 모르겠어요. 어쨌든 즐거웠어요, 저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시간 네 많이 갔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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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